CNN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단 한 명의 한국인, LA를 구하다. 6개월치 호텔 매진되고, 공항은 주말마다 전쟁터이고 식당과 가게는 매일 만석입니다. 주당 3억 달러, 연간 150억 달러. 백악관도, 월가도 설명하지 못한 이 현상.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이름. 과연 L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 이름도 한번 댓글에 써봐 주시겠어요? 저는 에드워드 밀턴이에요. 미국인 기자죠. 15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일했었어요. 제 전문 분야는 숫자였어요. GDP, 실업률, 주택 가격, 주식 차트 같은 것들을 다뤘었죠. 제 책상은 항상 그래프와 스프레드시트로 가득했었어요. 숫자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스포츠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르브론 제임스 정도는 알겠고, 야구 스타 몇 명 정도요. 축구는요? 그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었죠. 미국에서는 농구랑 미식축구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 핸드폰이랑 현대 자동차 만드는 작은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 금요일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됐었어요. 편집자가 저에게 지루한 과제를 줬었죠. 공항 근처 창고에 새로 생긴 일자리에 대해 써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커피를 들고 또 느린 하루가 되겠구나.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을 거야. 그냥 고용 수치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겠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어요. 405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교통 상황이 정말 끔찍했어요. 차들이 그냥 느려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멈춰 있었거든요. 경적이 울리고 운전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30분. 러시아워치고는 너무 일렀어요. 큰 사고라도 났나? 하고 생각했었죠. 라디오를 틀었어요. 들린 말에 저는 핸들을 더 꽉 쥐게 됐어요. 속보입니다.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지금 LAX로 몰려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손흥민 때문에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구? 이름이 외국어 같고 생소했어요. 손흥민. 소리 내어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어색했어요. 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축구 선수 때문에 로스앤젤레스까지 오는 거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과장된 거겠지라고 중얼거렸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즉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했어요. 음악 콘서트일까요? 컨벤션. 큰 기술 박람회. 하지만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거의 흥분한 것 같았어요. 공항 근처 호텔들이 모두 만실이에요. 교통 체증이 몇 마일씩 이어지고 있어요.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LAFC에서 경기할 때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LA에서 몇 년을 살았었어요. 경제 관련 기사를 다뤘었죠. 이렇게 큰 일이 매주 벌어진다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통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저도 엑셀을 밟았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정말 아마도 쫓아볼 만한 이야기일지도 몰랐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조금씩 전진한 후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국제선 터미널이 새해 전야 타임스퀘어 같았어요. 사람들의 파도가 모든 구석을 덮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수화물 카트가 포장도로 위를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공기가 고함 소리, 응원 구호, 그리고 여러 언어들로 웅웅거렸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정말 어디를 봐도 같은 것을 봤어요. 축구 유니폼이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어떤 건 새 것 같았고, 어떤 건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이거였어요. 모든 유니폼 등 뒤에 있는 이름이 똑같았어요. 저는 멈춰 섰어요. 제 기자 본능이 작동했어요. 노트를 꺼내서 미친 듯이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작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스포츠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뭔가 글로벌한 것이었죠. 지쳐 보이는 공항 직원, 노란 조끼를 입은 히스패닉 남자를 툭 건드렸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는 지친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이 질문을 100번도 넘게 답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래요. 손흥민 경기 때문에 약 5만 명의 팬들이 와요. 5만 명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5만 명이. 매주?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100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가 팬들의 바다를 가리켰어요. 전부 한국인 선수 한 명 때문이에요.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5만 명이요. 스테이플스 센터 전체보다 많았어요. 대부분의 음악 페스티벌보다도 큰 규모였어요. 레이커스 우승 퍼레이드조차 매주 이런 숫자를 끌어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인 운동선수 말이에요. 노트에 다시 적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지진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도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하고 생각했어요. 선수 한 명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우리는 손을 사랑해요 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영국 억양으로 축구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흔드는 일본 팬들을 봤어요. 심지어 독일 관광객들이 그의 최고 골에 대해 신나게 논쟁하는 그룹도 봤어요. 유엔이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손흥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이건 평범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차트의 숫자보다 큰 것이었어요. 취업률보다 큰 것이었어요. GDP보다 큰 것이었어요. 이건 문화에 관한 것이었어요. 열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를 움직이고 호텔을 가득 채우고 매주 한 도시에 5만 명을 데려올 만큼 강력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인류의 물결을 보면서 모두 한국인 운동선수 한 명으로 뭉쳐진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기자로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루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스포츠, 경제, 그리고 어쩌면 한국 자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의 시작점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의 그 이상한 금요일에 시작됐었어요. 방금 본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공항에서 나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인 선수 한 명 때문에 5만 명의 팬이 온다고요. 불가능하게 들렸어요. 숫자와 논리에 훈련된 제 머리는 계속 물어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일 수 있지? 핸드폰을 꺼내서 우버를 불렀어요.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고 친근한 미소를 지은 남자가 창문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에드워드 씨예요. 하고 물었어요. 네. 하고 답하며 뒷좌석에 탔어요. 그의 이름은 마르코였어요. 40대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죠. 우버 운전을 8년 동안 해왔다고 했어요. 차에서는 가죽과 진한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마르코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라고요. 기자시죠? 하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LA 타임스요. 경제 섹션이요. 마르코가 빙긋 웃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봐야 해요. 왜냐하면 손흥민이요. 그가 LA에서 축구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를 바꿨어요. 눈썹을 올렸어요. 우리 경제를요? 축구로요? 마르코가 씩 웃었어요. 아직 안 믿으시는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사업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하루에 $50 정도 벌었어요. 하고 말했어요. 어떤 날은 그보다도 적었죠. 그만두고 멕시코로 돌아갈까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고 기억의 무게로 거의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LAFC에 왔어요. 모든 게 바뀌었죠. 바뀌었다고요? 하며 노트에 적었어요. 마르코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주말에는 거의 $2,000를 벌어요. $2,000요. 백미러에서 그의 눈이 빛났어요. 금요일에는 공항에서 팬들을 태워주고요. 토요일에는 경기장까지 태워다 줘요. 경기가 끝나면 모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코리아타운이 꽉 찼고 저는 그들을 거기로 데려다 줘요. 일요일에는 다시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요.
이게 제 루틴이 됐어요. 충격을 숨길 수 없었어요. 3일에 $2,000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많아요. 그리고 팁도 있어요. 하고 마르코가 손가락을 들었어요. 아, 정말. 팁. 영국 가족들은 $20를 남겨줘요. 일본 관광객들은요? $30예요. 지난주에는 노르웨이 할아버지가 제가 스페인어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100 팁을 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손흥민 때문이라고요? 마르코의 미소가 부드러워졌어요. 네, 손흥민 때문이에요. 또 뭘 아세요? 사람들이 경기장만 묻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맛있는 한국 바비큐가 어디 있는지, 김치를 어디서 먹어볼 수 있는지 물어봐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줘요. 이제 저는 투어 가이드 같아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노트에 미친 듯이 적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돈, 일자리, 문화,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오후, 마르코가 저를 시내로 데려갔어요.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맥과이어스 선술집이라는 오래된 아일랜드 펍 앞에서 멈췄어요. 기억났어요. 거의 10년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조용하고 음침했고 외로운 술꾼 몇 명만 안에 있었거든요. 사장인 톰이 파산 직전이라고 한 번 말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곳이 살아있었어요. 안에서 음악이 쿵쿵 울렸어요. 웃음소리가 길거리까지 흘러나왔어요.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펍이 등 뒤에 손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꽉 차 있었어요. 벽에는 깃발, 스카프, 축구 경기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냄새가요. 아, 그 냄새가 놀라웠어요. 맥주와 감자튀김 냄새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톡 쏘고 매콤하고 거의 짜릿한 냄새가 공기에 있었어요. 톰! 하고 불렀어요. 바 뒤에서 어깨가 넓은 아일랜드인이 돌아봤어요. 열기와 흥분으로 얼굴이 빨갰어요. 톰 맥과이어 본인이었어요. 저를 보자 거의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에드워드, 오랜만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톰,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아직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톰이 수건으로 손을 닦고 크게 웃었어요. 뭔 일이냐고. 손흥민이 일어났지. 그 한국 청년이 내 발을 구해줬어. 눈을 깜빡였어요. 손흥민이요? 어떻게 아일랜드 펍을 구할 수 있었죠? 톰이 가까이 몸을 기울이더니 마치 큰 비밀을 말해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어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영국 팬들 그룹과 함께 시작됐어. 그들이 들어와서 물어봤지. 한국 음식 있어요? 웃었어요. 아일랜드 펍에서요? 바로 그거야. 톰이 카운터를 탁 쳤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이 계속 우겨대더라고. 그래서 코리아타운에 가서 김치를 사다가 김치 프라이를 만들었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베스트셀러 메뉴가 됐어. 이제 하루에 300접시를 팔아. 김치 프라이를. 여기서요? 하고 되풀이했어요. 맞아. 여기서. 그리고 프라이만이 아니야. 김치 버거, 김치 피자도 추가했어. 양배추가 내 사업을 구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렇게 됐어. 주위를 둘러봤어요. 과장이 아니었어요. 김치 프라이 접시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곳곳에 있었어요. 일본, 영국, 독일, 멕시코에서 온 팬들이 함께 웃으며 먹고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펍이 바라기보다는 축제 같았어요. 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끝장이었어.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 이제는 주에 $20,000를 벌어. 내 아들이 결국 이곳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어.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이 그냥 휴대폰과 자동차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인 선수를 응원하고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삶이었고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일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눈으로 직접 코리아타운을 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가 이 새로운 물결의 중심이라고 말했었어요. 솔직히 저는 바쁜 레스토랑 몇 개, 축구 팬들로 가득한 바 몇 곳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일 거라고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얼어붙었어요. 길 전체가 축제 같았어요. 영어, 스페인어, 한글로 적힌 밝은 간판들이 인도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줄이 블록 전체로 늘어져 있었고 한국 바비큐 레스토랑과 순두부찌개 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연기, 마늘, 지글지글 굽는 고기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음악도 있었어요. 가게에서 나오는 케이팝 노래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 소리와 섞이고 있었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로스앤젤레스보다는 서울 같은데. 한 레스토랑 안에서 친절한 미소를 지은 남자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사장님인 최 씨였어요. 구운 고기 냄새가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기자님. 직접 보셔야 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방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온 가족이 젓가락을 서툴게 사용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런던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지글지글 소리 나는 고기 접시가 나오자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서는 멕시코에서 온 두 할머니가 처음으로 김치를 먹어보고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놀라고 있었어요. 최 씨가 차를 따라주었어요. 손흥민이 오기 전에는 하고 시작했어요. 주로 한국인 손님들만 있었어요. 평일은 조용했고요. 주말은 조금 나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매주 주말마다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와요. 그들이 물어봐요. 손흥민은 뭘 먹어요? 그래서 불고기, 김치찌개, 치킨 같은 한국 음식을 대접해요. 곧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을 요리로 가득 채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밥그릇들, 달콤하고 스모키한 냄새가 나는 불고기 접시들, 매운 김치, 더미, 그리고 거의 10개나 되는 작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시금치, 단무지, 콩나물,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요. 망설였어요. 매운 음식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샌드위치와 버거를 먹으며 자랐었고 너무 강한 건 별로였어요. 하지만 먹어보기로 했어요. 김치를 처지 빼어 물었을 때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큼하고 맵고 톡 쏘는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한 입 먹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입. 중독적이었어요. 다음에 불고기를 먹어봤어요. 부드럽고 육즙이 많고 달콤하면서 스모키한 맛이 한꺼번에 났어요. 찌개는 짭짤하고 구수하면서도 왠지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따뜻한 포옹 같았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하고 웃으며 인정했어요. 최 씨가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 음식은 우리 문화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강하고 깊고 항상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눠 먹어요. 그게 우리가 먹는 방식이고 사는 방식이에요. 그걸 노트에 적었지만 느끼기도 했어요. 제 주위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주고 웃고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주방에서 연한 갈색 머리를 한 키 큰 남자를 봤는데 전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야채를 썰고 냄비를 젓고 그릴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최 씨가 그를 불렀어요. 이분은 장 피에르예요.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파리에서 온 셰프죠. 장 피에르가 손을 닫고 부드러운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어요. 저는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요리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관광객으로 여기 왔어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충격이었어요. 맛이 살아있었거든요. 프랑스 와인을 떠올리게 했어요. 발효되고 복잡하고 역사가 가득한. 최 씨에게 배울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게 됐죠. 그를 쳐다봤어요. 파리를 떠나서 여기서 요리하려고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이 미래예요. 이 지식을 유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잠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10여 개 언어로 떠드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고기가 지글지글 굽는 소리를. 모든 것이 한 사람,
손흥민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축구 티켓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경기장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한국의 궤도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 전통을 말이에요. 선수 한 명이 다리가 된 거였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오면서 이런 변화에 더 많은 징후들을 봤어요. 작은 빵집에서는 손흥민이 좋아하는 빵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어요. 노래방에는 세계 언어로 된 현수막이 있었어요. 손흥민처럼 노래해요. 서점에서는 번역된 한국 소설들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멈춰서 한국 화장품, 한국 과자, 심지어 한국 보드게임까지 사고 있었어요.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었어요. 번영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밝게 말이에요. 차로 돌아가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전자제품과 자동차 만드는 먼 나라로만 생각했었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전체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경기날이었어요. 잠에서 깬 순간부터 도시에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느꼈어요. 공기 자체가 마치 휴일 전날처럼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차들이 창문에 깃발을 매달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국 국기, LAFC 깃발, 심지어 토트넘 스카프까지요. 길모퉁이에 서 있는 상인들은 등 뒤에 한 단어가 적힌 유니폼을 팔고 있었어요. 손. LAFC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길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얼굴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했었고, 팬들 그룹이 제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마치 전 세계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동네로 줄어든 것 같았어요. 경기장으로 들어갔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관중석이 가득 찼어요. 22,000명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흥분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LAFC의 검은색과 금색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등 뒤에 손이라고 프린트된 하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중 곳곳에 밝은 빨간색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 흩어져 있었어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요. 글로벌 축제였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어요. 관중들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터널에서 손흥민이 경기장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자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함성이 천둥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너무 커서 가슴에서 느껴질 정도였어요. 마치 땅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모든 나라, 모든 연령대의 팬들이 함께 그의 이름을 외쳤어요. 손, 손, 손.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정치 집회, 경제 정상회담, 심지어 콘서트까지 취재해봤지만요. 하지만 이 소리, 이 하나됨은 달랐어요. 진한 영국 억양을 가진 중년 남자 옆에 앉았어요. 이름은 나이젤이었고 토트넘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요. 잠시 소음이 줄어들자 그가 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하고 인정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났을 때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뭔가를 깨달았어요. 우리의 충성은 클럽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는 거예요. 그는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런던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단순히 선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가족처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휘슬이 울렸어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손흥민이 공을 만질 때마다 경기장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움직였을 때, 번개 같은 속도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지나갈 때,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 일어섰어요. 발을 올리고 공을 차서 날려보냈어요. 골망이 흔들렸어요. 골. 경기장이 다시 폭발했어요. 전보다 더 크게요. 낯선 사람들이 서로 껴안는 걸 봤어요. 솜브레로를 쓴 멕시코인들이 야구 모자를 쓴 미국인들과 포옹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팬들과 하이파이브 했어요. 노르웨이인들 그룹이 격렬하게 깃발을 흔들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같은 언어로 외쳤어요. 손흥민, 손흥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더 깊은 뭔가를 이해했어요. 이건 차트의 숫자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스포츠나 돈에 관한 것도 아니었어요. 희망, 화합, 그리고 존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손흥민은 그냥 선수가 아니었어요. 달이었어요. 문화를 연결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 달이었죠. 하프타임 동안 관중석을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일본 가족을 만났어요. 잠시 함께 앉자고 초대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친절한 눈을 가진 허약한 분이었는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일본과 한국이 적이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존경만 느낍니다. 스포츠는 정치가 결코 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작은 증손자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2사이즈나 큰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빙긋 웃으면서 한국어로 소리쳤어요. 손흥민 형 멋있어요.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저를 보면서 덧붙였어요. 목이 메었어요. 단순히 세대 간의 달콤한 순간 이상이었어요. 한 사람이 재능과 겸손함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까지도요. 경기 후반전도 마찬가지로 치열했어요. 손흥민이 다시 골을 넣었고 또 다시 넣었어요. 해트트릭이었어요. 골을 넣을 때마다 기쁨의 파도가 관중석을 강타했어요. 마지막에는 박수를 치느라 손이 아팠고 관중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느라 목이 쉬었어요. 마지막 휘슬이 울렸을 때 팬들은 급히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남아서 함께 노래하고 깃발을 흔들고 밤하늘을 향해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어요. 좌석에 다시 앉아서 압도당했어요. 저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했었어요. 한국이 작고 멀고 경제의 거대한 규모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스포츠는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걸 목격한 후에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밖에 도시는 여전히 축제로 살아있었지만 글을 써야 했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담으려고 애쓰면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제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경제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고 감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이 겸손하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몸을 뒤로 기대고 그 말들을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숫자에 대해 쓰는 게 아니었어요. 마법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마법을요.